오늘 여기에는 또 전국 순회상영 후원 구글폼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포스터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상영 종료하고 대표소에서 포스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파주에 명필님과 명필 아트센터가 있어서 파주에서 왔는데 이게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워서 갑자기 되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난 8월 말부터 찾아가는 독립영화관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 할 일이 전국 독립영화관을 순회 상영하면서 촉박한 그 독립영화의 현실, 영화관의 현실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전국 대장정을 특히 박홍준 감독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내일이면 이제 20번을 꽉 채우죠. 저희 영화 촬영 회차보다 훨씬 많은. 네. 네. 지금 김도영 배우는 늦어서 주차를 헤매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홍대 주차.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홍대 주차. 네. 그래서 박홍준 감독은 뭐 영화 촬영보다 더 힘들게 지금 이제 조국 순회상영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이어갔는데 너무 매번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처음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 얘기가 박홍준 감독이 명필 랩에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4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셨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습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서 부산국제영화제랑 서울독립영화제 각 이제 영화제에서 또 연기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했고요. 여기까지 오는 이 대장정 영화 첫 출발부터 영화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소회를 좀 박홍준 감독이 얘기해 주시고 대화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소회를 잠깐만 그 정성일 평론가랑 관객과의 대화 며칠 전에 했는데 우셨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 왜 울었는지랑 소회랑 얘기해 주십시오. 자주 웃으시네. 또 울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성일 평론가랑 이제 집회하다가 온 거는 이제 이게 어찌됐건 저의 회사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아무래도 소재가 이제 구조조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뭐 그런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 장면을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뭐 회사 다닐 때의 생각들과 어떤 저의 약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좀 북받쳐 올라서 그때 눈물이 흘렀던 것 같고 그 장면을 이제 그 딸 전화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울었었고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소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좀 관객분들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조금 기대도 많이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되게 회피하는 인간인데 비판받지 않을까 좀 겁도 많이 나고 뭐 그런저런 많은 감정들이 생각나면서 지난 이제 뭐 지원 사업에 무수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날들, 그러면서 홀로 소주를 깠던 뭐 그런 날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눈물이 뭐 괴로움의 눈물은 아니었죠? 예, 네, 아직은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 괴로움도 약간 섞여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네, 약간의 정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질문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넘겨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서석규 배우 이 영화에서 이동훈 차장 역을 했죠. 이렇게 눈 밑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만큼 그렇게 이제 계속 혹사당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그러면서도 또 사용자를 대변하는 노동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혹시 딸에 대하여 보셨나요? 이게 보신 분 없나요? 예, 딸에 대하여도 나오셨고 문경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셨고 저도 이제 몰랐다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계속 서석규 배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독립영화의 요정이다. 예전에 한때 그 이경영 배우가 나온 영화와 안 나온 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독립영화 쪽은 서석규 배우가 나온 영화와 안 나온 영화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최근에 출연하셨던 영화의 총합보다 더 많은 분량의 역할, 그리고 드디어 세계 처음으로 포스터에 그 얼굴을 올리시고 또 세계 처음으로 오늘 발행한 신의 시대 표지에 얼굴을 올리신 서석규 배우님. 네. 그 어떤 마음으로 이 이동우 차장을 연기하셨고 또 연기하신 것 중에 이 장면을 찍었을 때 내가 가장 뭔가 좀 자신이 붙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제대로 해냈구나 라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인물들을 선과 악을 딱 이분법적으로 만들면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또 주제나 이런 것들이 반감이 되겠다. 그래서 이동우가 어떤 하는 행동들이나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비난할 수 없는 지점들을 좀 저가 또 감독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과 또 이제 이 인사팀에 들어온 갓 들어온 준이 그 마음이 반반 섞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를 조금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조금 쉽지 않았던 연기였던 것 같고요. 이 도영 선배님이 이 작품을 같이 하면서 석규야 너는 딱 이 두 장면을 잘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부장님한테 대드는 장면이랑, 이 영화에서는 이제 편집이 됐는데 이동우랑 준이랑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조금 이제 언성이 좀 그런 장면이 언성이 좀 높아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 이 해야 할 일 연기했을 때 또 그 연기했던 상황들이 정말 그 회사에서 정말 촬영을 했었고, 저희가 또 인사팀 옷들을 입고 또 매 회차마다 이제 점심을 또 그 구내 식당에서 먹고, 그래서 그 진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바로 옆에서 이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있고, 이게 연기를 촬영하러 오는 건지 진짜 출근을 하러 오는 건지 조금 그런 좀 되게 리얼한 현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특히나 이제 배우장님한테 대드는 장면을 찍을 때 실제적으로 좀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저는 계속 연기를 하면서 이동우의 마음을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 본연의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석규의 마음들과 상황들과 심정들이 좀 이동우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버겁다고요 이런 말도 이제 애드립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이게 난지 이동우인지 조금 분간이 조금 잘 안 됐고, 또 그게 또 되게 신선하게 좀 다가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계신 김남희 배우님 동명이인 배우 있으시죠? 네. 앞으로 더 또 이 김남희 배우님이 못지않은 또 스타 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요. 사실 상수과장은 그 준이 대리의 동료인데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 딜레마 속에서 부장님과 상수과장 사이에 누군지 고민하는데 염장 지르는 얘기를 하는, 뭐라 좀 빼질거리면서 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일머리는 있다는 그런 역할이신데, 사실 상수과장은 준이하고 이제 계속 등장 같이 하고 하면서 준이의 어떤 딜레마나 준이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뭐랄까 대변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화하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상수과장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단독자 입장에서 나온 장면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 김남희 배우님은 이 상수과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그 에피소드나 뭐 생각, 소회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됐나? 예, 안녕하세요. 저 이상수 과장 같은 김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본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저희 제목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대본을 받았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상수가 해야 될 일이 뭐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목에 잘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준이의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준이에게 좀 더 딜레마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뭐 그거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이 장치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이 하실 일이니까 써두신 거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좀 더 친해 보일까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인사팀 분들이랑 다르게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어요. 예. 그게 좀 촬영을 끝나고도 가장 아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장성범 배우님이랑 짧게 만나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 분과 찐친 뭐 찐텐이라고 하죠. 맞나요? MG 네. 약간 찐텐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제 첫 촬영이 그 영화 보신 거에서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 노래방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배우로서 본인으로도 욕심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거짓말은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상수 과장의 어떤 스스로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좀 적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그 욕심도 안 보이고 준이 말도 잘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상수과장하고 준이가 이제 조선소 마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염장 지르잖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장을 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상수과장이 때려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화를 내는 그 씬이 사실 마지막에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삭제하자고 하신 분의 의견은 그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준이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서 얇아 보이지 않냐? 그 장면이 없다면 오히려 더 되려 준이의 마음을 겉으로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깊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분이 있었고 거기에 화들짝 놀란 박공준 감독은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뭐 또 자르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거 잘랐으면 어떨 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죠? 네네네. 아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근데 안 살렸으니까. 잘렸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잘려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따로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저도 안 잘려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잘려서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영화가 무슨 대놓고 빌런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집요하게 그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열일하는 인사팀장 정규훈 부장 역을 한 김도영 배우님은 박수 쳐주세요. 그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장성범 배우가 연기상을 받았는데 그 또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연기상은 또 김도영 배우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또 김도영 배우님 받았고 보통은 이렇게 영화 속에서 악역, 빌런 뭐 이
그걸 대놓고 그렇게 상을 주기는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이렇게 현실감 넘치게 정말 잘하셨으면 개봉 전에 이렇게 상을 2개나 받으시는 그런 또 혁혁한 성과를 이뤄내셨는데요. 김대웅 배우님은 여기 또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정기훈 부장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 이제 한 7초 동안 눈 감고 있다가 바로 또 일하러 가시는 그 장면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김대웅 배우님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이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내가 좀 이 장면을 연기함으로써 고민과 숙제가 좀 해결된 느낌?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 정기훈입니다. 예, 네, 좋네요. 그때 한 1년 좀 넘은 그런 시간에 그때 그 촬영의 공간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딱히 떠올려지지는 않는데요. 그때 힘들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체 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2년 반, 한 3년 연극만 쭉 하다가 많은 연극 배우들이 같은 이유로 매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태어나고 경제적인 어떤 압이 생기면서 무대를 좀 떠나거든요. 저도 그런 똑같은 루트의 기차에 탔고, 그래서 다시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지는 롤은 한신, 두신, 직업을 연기하는 의사, 변호사, 검사, 물론 그런 역할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무럭무럭 컸죠. 근데 저는 많이 속이 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배역 캐릭터를 좀 연구도 하고 싶고, 대학로 때처럼 좀 탐닉하고 탐구하고 뭐 싸워보기도 하고 연출하고, 이게 뭐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열정들이 분노가 되어서 나왔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위기처럼 온 게 아니고 너무 받아들일 정도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는 장사를 하고 아이가 크면 다시 무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때쯤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이건 무조건 잘해야겠다. 대사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한 2년 반을 쪽대본만 외우고 살다가 너무 많은 대사가 오니까, 내가 맨날 저 동산만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북한산을 한 번에 타야 된다고 하니까 막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우선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선은 꼭대기까지 가는 게 숙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한 장면 한 장면을 나한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 정기훈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 다음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때는 또 감독님하고 이렇게 다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질 못했어요. 또 좀 너무 캐물으면 마치 내 주장을 너무 하는 것 같을까 싶어서 많이 생각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맞다고 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한 명이니까 불안한 거 있잖아요. 한 명이니까 얘를 친한데도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밖에서 시간이 지나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마치 내가 아빠가 되려고 아빠가 된 건 아닌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모습으로 사니까 아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상수가 있고 동우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배니까. 그러니까 답을 해주다 보니 난 진짜 잘해야겠구나. 이게 못하면 망신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자꾸 뭔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자꾸 이렇게 외형을 더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해야지 몰래? 그래서 숙소에서 더 대본 보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할리우드에는
그 앙상블 연기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정말 여기 계신 세 분 포함 앙상블 연기상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 저번에 김정은 배우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그 역에 몰입을 하게 됐다고. 참고로 이 세 분은 회사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예, 분들이랍니다. 근데 마치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 같죠. 그냥 정규윤인들, 이동훈들, 이상수인들 그런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기 전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서는 앞에 나왔던 한국 영화들의 그 노동 영화하고는 소재나 또 차관점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좀 그 을과 을의 이야기 또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구조와 시스템의 얘기를 데뷔작으로 하시겠다는 결심을 한 것 그런 어떤 지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대학교에 다니고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런 뭐 기존의 노동 소재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죠. 주로 이제 해고 당하는 쪽의 입장에 서서 아무래도 서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다루는 것들이 주로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해고당한 피해자들이 조금 나쁘게 그려지는 사측과 대립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쌓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아직도 여전히 만들어져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쪽을 나쁜 사람들로 그려버리는 순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너무 좀 편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 전체의 구조를 바라보기에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팀 쪽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면 사실 이거는 또 지금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싸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나쁜 놈들은 어디 있는가 이 명령의 주체는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이들이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지금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네. 마이크가 된다면 안 들려요. 저는 이번 영화가 그 관점과 소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모든 장면이 좋았는데 저는 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그래서 해고 통지 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팀장님이 되게 악독하신 분이라고 물론 힘들지만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시스템은 망가져 있고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고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을끼리 서로를 이해해야지 뭉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장 그님은 되게 정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그건 저는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걸로만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맞는지 아니면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꼈는데 어떠시라는 궁금해요. 네, 뭐 캐릭터 설정을 할 때 배우금 부장 같은 경우, 이제 팀장이랑 싸우는 그 배우금 부장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어찌됐건 노동자 입장에서 조금 인사팀에 있지만 조금 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었고요. 그리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캐릭터를 쓸 때는 그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준이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길게 얘기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남아 계신 분하고 이제 떠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분들이 다 남아 계신 분들인데 저는 그 남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회사라는 단어가 나왔어가지고 그 병들어 있는 회사에서 남아 있는 분들의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져서 배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졌어요. 와, 나와 있는 분들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제 생각은요. 그 계속 구조조정은 진행 또 반복될 거고, 저는 어떻게든 이 회사가 내가 처음 초년기에 나를 품어줬던 엄마 같은 회사라면 어떻게든 병들어 있는 엄마를 암을 도려낼 때 옆에 약간 살점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살점이 아프더라도 싹 도려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규현 빙의하신 건가요 지금? 아, 감독님이 그 독백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가장 감독님이 좀 이렇게 막 세게 디렉션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선배님 이게 정규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독백, 그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규현을 캐릭터를 잡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수는 그 아까 뭐 상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어제 뭐 너튜브에서도 잠깐 나왔던 말인데 이제 이 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근데 상수가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 극 중에서 나오듯이 이제 라인 타기, 라인 타기, 빌붙기, 정에 호소하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건 저랑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인데 비슷한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상수는 아마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사랑하는 친구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뭐 하다가 뭐 또 하고 싶은 거 생겨서 어디 가지 않을까요? 라인 타다가 이제 예? 라인 타다가 라인 타다가 삐끗하면 그렇죠. 삐끗하면 뭐 그렇습니다. 동우는 뭐 일단 연기를 했을 때는 우리 팀장님을 약간 롤 모델로 또 저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을 동우도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우의 상태를 봤을 때 어디 과로사나 어디 아파서 누가 나한테 희망퇴직을 권고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이야기 하세요. 네,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 주인공이 이 구조조정에 나서서 직접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는 이 주인공이 아니라 장성범 제 배우님이 아니라 그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제일 말단 직원인 대리님한테 이렇게 밀어서 약간 압박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든 생각은 꼭 해고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 영화에 뭐 해고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항상 뭐 그런 일은 인사팀이 하니까요. 인사팀 근무하셨던 박공준 감독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그 이제 앞에서 그 대사로도 나오지만 이제 고통 분담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인건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회사의 설정도 이미 급여 삭감하고 주말 야근 수당 이런 거 다 안 나온 지 좀 됐다. 뭐 그런 대사와 함께 순환휴직 이런 것도 뭐 하고 있다라는 설정인데 뭐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아예 무급휴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는 설정이었고, 근데 이제 준이가 고통 분담을 좀 더 확대하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동호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호가 나는 이제 더 이상의 고통 분담은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런 식으로 고통 분담을 하면 이제 또 사실 갈 데 있는 젊은 직원들은 그냥 또 나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사실 왜냐면 그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걸 하는 동안 자기가 받는 급여도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가 안 좋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 좋은 이직처를 찾아서 많이 떠나기도 하죠. 젊고 일 잘하는 직원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퇴진 시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2016년 배경인데 그때 이제 그 박홍주 감독이 근무했던 회사도 그렇고 그때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이나 대량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막 쏟아지셔서 너무 기쁩니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지금 현지 그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박헌준 감독님의 친구분 추천으로 오늘 좋은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 일이 겪었을 때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감독님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저 1년의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시각이랑 지금 뭔가 시야가 달라진 시점에서 뭔가 바뀐 어떤 의견이나 시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셨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뭐 저의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뭐 그때 뭔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현실들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 이런 뭐 구조조정 같은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저는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손 들으셨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이동우 차장님이 그 영화 중에서 이제 장성규 대리를 왜 인사팀으로 발령해 냈는지를 극 중에서 나중에 팀장님께 여쭤보라고 하면서 얘기가 일단락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그 배호근 부장님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메시지는 또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준이가 인사팀으로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회사가 일단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일단 분위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 한다는 걸 발표하기 전에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팀장은 이제 우리가 곧 구조조정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명 좀 충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인사팀은 그래도 조금 입단 속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믿을만한 사람을 좀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팀장님은 자기가 믿는 사수인 장 부장님한테 혹시 괜찮은 젊은 직원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장 부장님도 그 조선솥밥 30년 넘게 먹은 그런 분으로서 대충 돌아가는 상황 꽈나고, 이럴 때 준이를 자기가 좀 애정하는 후배 직원인 준이를 인사팀에 넣어놓으면 얘는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이를 인사팀으로 보내놓은 뭐 그런 설정이고요. 두 번째 뭐였죠? 배우군 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 인사팀에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어찌됐건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인사팀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사팀에서 팀장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걸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고 동호 차장 같은 경우는 뭐 그것에 조금 그래도 열심히 서포트하지만 하는 인물. 그러면서 이제 배우군 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 일은 하면서도 계속 본인이 생각에 자꾸 이렇게 막 울컥 걸려서 계속 팀장이랑 부딪히면서 가는 뭐 그런 인물. 이렇게 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사 대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우군 부장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서서 투쟁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떤 정의와 부정의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회사 분위기 되게 그렇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배부장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한양중공업의 각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또 구현되고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여기하고 저 맨 끝에 계신 분 그리고 이제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질문이 2개가 있는데 일단 그 인사팀장님 그 역할의 많은 용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사수였던 장 부장님한테 명예퇴직 얘기를 하고 이제 매몰차게 딱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좀 서늘하면서도 인간의 고뇌가 좀 느껴졌는데요. 그때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경연 대리님이 나갈 때 되니까 일 같은 일을 좀 하네요 라는 대사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선업이다 보니까 좀 여성 출연자들의 비중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 경연 대리님을 통해서 더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셨는지 감독님 의견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동호한테 야 시나리오에서 너는 이 2장면 진짜 잘해야겠다 했던 장면 중에 저도 그 장면, 저한테는 그 장면과 준이한테 얘기하는 2개가 밥 먹을 때도 대사를 외우고 하여튼 그 대사는 역순으로도 외우고 중간부터도 외우고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 있다면 8번, 7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나의 신념이 되는 정도까지 계속 외웠던 2장면이에요. 그래서 물론 테이크 각오 뭐 오케이가 좀 빨리 났지만 만약에 계속 갔다면 아마 순서가 막 바뀌면서 대사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따라서 당연히 장 부장님은 나의 이 회사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을 보낼 때 엄청 많은 그 감정을 쌓아놨다가 촬영 당일날은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원래 며칠 뒤에 찍어야 될 중요한 장면인데 부랴부랴 아침에 찍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매 맞을 줄 모르고 있다가 눈뜨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지 않는 거. 그래서 갑자기 맞으니까 부랴부랴 가가지고 굉장히 각성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하고 나와서 감독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잘하긴 했나? 근데 분명히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진심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살짝 덧붙이자면 저 장면 찍고 됐다 했었습니다. 옆에서 저랑 모니터 보고 있는 스크립트랑 이랬었어요. 눈물 좀 흘리면서 네, 뭐 그랬었고 저한테 재밌는 거였죠. 경연 대리 캐릭터. 네.
어떤 이런 인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팀이 되게 공정한 척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회사 시스템 같은 게 이미 조금 엉망이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경연대리의 캐릭터를 조금 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조선업, 그러니까 아직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문화긴 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그런 남초 집단에 가보면 그냥 좀 어리고 젊은 뭐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런 여사원을 뽑아서 정말 그냥 계속 비슷한 일만 시키거든요.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만 막 시키고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아예 회사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사원으로 입사해서 그냥 사원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그렇게 10년, 20년 일을 하다가 뭐 결혼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만두거나 하는 식의 그런 여성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근데 이제 경연 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조금 더 이 회사 안에서 어찌됐건 본인은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막 계속해서 투쟁해온 인물인데 사실 회사로부터 한 10년, 15년에 걸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 그런 되게 뭐랄까요 성장 가능성 아예 본인의 어떤 것을 짓밟혀 왔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미 회사에 굉장히 마음이 좀 떠나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본인의 것을 아예 없는 존재처럼 인식해버리니까 완전히 마음을 접고 떠나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떠나는 장면에서 경연대리가 살짝 미소를 짓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랄까 장리우 배우님의 연기를 통해서 그 경연대리의 캐릭터가 뭔가 더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입체적이고 또 우리가 관객의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약하신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느끼고 반성하고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 덕분에 마치 제 짝꿍의 회사 생활 속에 제가 한 발 쑥 들어가서 그동안 몰랐던 요모조모의 세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제 짝꿍이 적지 않은 긴 세월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밀려남과 남겨짐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겪었겠구나 이렇게 싶었고 그로 인해서 그간 제 짝꿍 가슴 한켠에 쌓여왔을 그 먹먹함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나눠주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갑질하면서 지냈던 제 자신이 진정 나쁜 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작은 반성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은 저희 가정 내에서만큼은 앞으로 어떤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절대 밀어냄이나 쫓겨냄 이런 거 없이 제 짝꿍에게 진정 든든한 갑이 되어 주어야겠다 이런 다짐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짝꿍이신가요? 네. 계속 피하시길래. 그러니까 계속 멀리 하시는 걸 보고 짝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 네.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을 텐데 시간이 또 한정적이어서요. 저도 이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각자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고로 또 오늘 처음 말씀드리면 서석교 배우님은 내년 5월에 결혼하신답니다. 그리고 김남희 배우님은 정신 수양 중이시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네? 아 진짜요? 아니 그래서 듣고 싶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에 답을 하고 자리를 파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일. 저는 아이 잘 키울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여전히 아직 단역이지만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크려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단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고 배우로서는 조금 이 영화 덕분에 그래도 캐릭터를 연구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옆에서 얘기가 조금씩은 들려오고 있어서 다음에도 좀 탐구하고 탐닉하는 역할로 또 야단을 맞든 또 좋은 소리를 듣든 이렇게 좀 공개되는 날까지
배우로서 좀 좋은 그림 만들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수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비수기라서 이제 뭐 일어나서 제가 강아지랑 둘이서 살거든요. 이제 강아지랑 산책 갔다가 뭐 이제 운동 갔다가 또 이제 혼자 영어 공부하다가 강아지랑 영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하잖아. Hey, sit. Wait. 뭐 되게 stop. 뭐 되게 간단한 걸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뭐 배우로서 뭐 앞에 선배님이 말씀하신 약간 뭐 배우로서 라기보단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연기다 보니까 이 연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을 계속 이제 찾으면서 또 이제 좋은 분들도 이 작품하면서 많이 만났고 그리고 또 좀 뭐 적게나마 제 지경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고 이제 이 작품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정신수양이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웨딩홀 계약을 갑작스럽게 멋있게 하게 돼서 원래 가을이나 겨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5월 5일날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급하게 결혼해서 저도 지금 어벙벙하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랑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찍었던 단편이 부국제 가서 이번에 이제 상영을 하는데 또 거기 가서 또 감사하게 또 연속으로 또 부산을 가게 돼서 또 그 행사 또 참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이지만은 저희 해야 할 일도 홍보하고 그렇게 지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 썼던 것처럼 뭔가 이 전국 순회 상영 GV가 여행을 다 갔다가 이제 여행 떠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또 내일 하면 이제 뭐 공식적인 GV는 저희는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다시 또 제가 남아있는 작품들이 또 다시 단역들이고 또 얼마 안 나오는 작품들이고 하지만은 계속 그 도영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좀 해야 할 일이 맨날 이렇게 나무만 바라봤던 시야를 좀 숲도 바라볼 수 있게 긴 호흡이 뭔지 긴 호흡의 연기가 뭔지 조금 공부하게 됐던 영화 그리고 경험이었는데 항상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 아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얀이 같은 경우도 박홍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아주 좋은 작품으로 완성된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에 대하여 또 그녀에게 장손 해야 할 일 이렇게 4편의 독립 영화들이 아이러니하게도 9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영화제에서 같이 계속 공개됐던 작품들인데 그 영화들이 이제 또 독립 영화다 보니까 이 배급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진흥위원회부터 또 선정되고 지원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개봉을 준비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 안에 다 그 4편이 개봉을 해야 되니까 아주 또 안타깝게도 매주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또 의미 또 있죠. 또 다 좋은 영화들이거든. 4편의 영화들이 각각 소재와 주제도 다르고 또 뭐 메시지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4편을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1%가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0월 1일부터 8주 동안 계속 4편이 연달아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의 의미는 한국 영화 산업안에서 지금 독립영화의 영화관 수도 1%도 안 되고 또 객석 점유율도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겉으로 보면 영화 강국인 것 같지만 이렇게 훌륭한 독립예술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관객들하고 만날 기회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4편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1%가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4편이 서로 뭐 예를 들면 박홍준 감독이 뭐 딸에 대하여 지부에 나선다거나 또 장손 감독이 해야 할 일에 지부에 나선다거나 하면서 같이 토크도 하고 관객을 만나고 그리고 상영을 하는 것을 10월 1일부터 인디스페이스에서 출발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다른 영화관들에서 얼마나 또 확산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이 4편의 독립 영화들이 갖는 의미 또 주제 그 영화들이 결코 지루하거나 난해하거나 고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 그 나머지 영화들 못 보신 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이 캐치프레이즈를 어떤 매체에서 접하게 되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토요일날 좋은 날씨에 B4까지 내려가서 이 극장에서 이 해야 할 일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